감사, 불행을 끝내는 특별한 습관. 어느 날 동네 편의점을 나오며 직원에게 고맙습니다 하니까 6살 조카가 내게 묻는다. 우리가 손님인데 왜 고맙다고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걸 갖다 놓아주어서 고맙다고 한 거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저 어른이 왜 고마울 때 또 고맙대요? 고모가 고마워해 주는 게 고맙다고 하는 거야. 정말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조카 소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살다 보면 상대방이 내가 한 작은 뭔가를 고마워해 주는 것도 참 고마운 거라는 생각이 종종 든다. 누가 그랬던가? 상대에게 선물을 하고 나서 인사를 받으려 하기보다 상대가 흉보지 않으면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는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다. 이 강의 중에 칭찬에 대한 소주제에서 자주 예를 드는 토탈 뷰티, 준호 헤어의 CEO 강효선 대표는 32년의 세월 끝에 70여 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기업을 일궜다. 전 세계 헤어샵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나 이 직원들의 이직률도 낮은 만큼 질적으로도 탄탄한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녀는 늘 직원들에게 당연한 것들을 칭찬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 사실 누구나 대단한 것을 칭찬하려 들면 찾기 어렵다. 이 준호헤어 청담동 사옥 오프닝 행사 때 강 대표는 일행 몇 명을 별도로 지하의 예쁜 방으로 안내했는데 불이 꺼져 있었다. 인터폰으로 직원을 불렀고 한 직원이 와 불을 켜주었는데 그러면 보통은 땡큐 하는 상사가 대부분 아닐까? 그런데 그녀는 세상에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다 하니? 대단해. 나도 잘 모르는데. 라고 했다. 직원이 가고 나서 언니 그게 칭찬할 일이야? 라고 하니 그렇지 않느냐고 오히려 내게 되물었다. 아침에 출근했을 때 직원들이 다 나와 일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고맙단다. 어쩜 이렇게 늦지 않고 출근하니? 고맙다. 나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다. 여느 상사들처럼 직원의 지각이 잦아지면 한 소리 했을까? 제 시간에 출근한 직원에게 칭찬하거나 감사해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때 직원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자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칭찬 좀 해봤으면 좋겠다며 직원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면 칭찬할 사람이 없고 감사할 일상도 없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만 바꾸면 맑은 날씨나 오랜만의 비조차도 사실 감사할 이유는 많다. 얼룩이 많은 세상이다. 음주 상태의 유치원 원장은 교통사고로 10명의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여행 가이드는 일본인 관광객을 짝퉁 매장으로 안내하며 노년의 어르신들을 울리는 이상한 홍보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중년 아저씨는 지하철에서 장애아를 때리고 이국땅에서 시집온 베트남 세댁은 정신병자인 남편에게 매맞아 죽고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할 수학여행은 고가의 여행 경비 때문에 위화감으로 얼룩진다. 이 동반 성장을 외치면서도 크고 작은 착취는 아직 그대로이고 어느 대리는 상사에게 아이디어를 빼앗겨 밤새 소주로 억울함을 삭힌다. 알림장을 고치고 거짓말을 일삼는 아이 때문에 엄마가 울고 사상 최대의 취업난이라며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고달픈 부모가 한숨 짓는다. 그러나 얼룩 많은 세상 속에는 예쁘고 귀한 마음도 많다. 길에서 숯불 바비큐 장사를 하는 김정봉 씨는 때때로 인근의 장애인 복지회관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통닭을 구워준다.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곳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딸 수연을 데려가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 이 30대 초반의 혜진 씨에게 근황을 물으니 어제가 자신의 생일이라 말한다. 파티했겠네? 아니, 10년 전부터 자신의 생일 파티는 없다고 답한다. 생일 파티를 감사 기부로 대신하기 때문이란다. 늘 생일날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이 템플 스테이에서의 단 4일간의 만남이 깊은 인연으로 이어진 은주 씨는 두바이에 산다. 항공사에 근무하며 세계 여행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프랑스 니스에서 소매치기 분야단에게 휩쓸려 지갑과 여권을 분실했다. 그러다 여권을 어렵게 되찾은 순간의 감정을 묘사하는데 늘 나를 걱정해주는 주위 사람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다. 그녀는 얼마 전 아파서 서울에 와 입원을 했었는데 그동안 말도 못하고 고생했을 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요만큼만 아파주어 몸에게 참 감사하단다. 또한 그동안 하늘 보며 여행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으며 이제는 그만 즐기고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가치를 찾아 몰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후배들에게도 배울 것이 참 많다.
이 벨기에로 이민 간 기타리스트 드니 성우의 연주는 역사에 남을 연주라며 독일 클래식 전문지를 비롯하여 유럽 전문가들의 격찬을 받았다. 이 어린 시절부터의 깊은 외로움이 그의 감성과 조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나는 그를 통해 삶의 시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관건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행복해지는 방법 중 하나로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쓰라고 권한다. 이 잠들기 전의 의식이 밤새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3주간 감사일기를 쓰면 낮에도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이 밤이 되면 주인님이 감사한 일들을 기억해내라고 요구할 테니 뇌가 낮에도 감사한 것들을 감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잠들기 전에 의식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에 도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말대로 3주간 실습해본 나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우선 평범한 하루를 보내도 감사할 일이 의외로 많다는 데 놀랐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야 매한가지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때로 답답한 마음은 들어도 성실한 직원들을 보면 감사하다. 예전에 강의할 때는 딴짓하는 한 명이 눈에 들어오면 계속 신경이 쓰이고 감정이 슬슬 올라오곤 한다. 하지만 요즘은 강의에 집중해주는 90% 이상의 수강자들에게 감사하다. 2시간 특강 이후 사양에도 따로 날을 잡아 거한 식사 대접까지 해주는 어느 기업의 임원들이 감사하고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도 안부를 물어주는 지인들이 참으로 고맙다. 하루는 성수동에서 5시에 강의를 마쳤는데 일정상 시청 앞 플라자 호텔에서 5시 40분까지 도착해야 했다. 미리 교통 상황을 알아본 직원이 빠른 길을 알려주었다. 이 다급한 마음에 잔뜩 긴장하여 출발했는데 다른 길로 들어서고 말했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가 동호대교를 건너야 했는데 하루 종일 성수동 이름을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성수대교로 들어선 것이다. 더구나 그때 성수대교는 꽉 막혀 있었다. 간신히 강변 북로를 탔지만 애초에 계획이 없던 길은 너무 낯설었다. 그럴 때 예전 같으면 자책하고 짜증도 냈을 텐데 감사일기를 쓰던 나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이 길로 가는 게 더 내게 좋은 건지도 몰라. 혹시 아까 계획했던 길로 가면 사고가 날 거였는데 그걸 막느라 누군가 나를 이 길로 인도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웃었다. 물론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찌됐든 덜 초조해하며 정시 안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 감사한 마음은 당황을 줄여주었고 낯선 길인데도 나를 집중시켜 주었기에 애초에 경로보다 더 돌아가는 경로였음에도 늦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날 운전하는 내내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헷갈리는 길에서 엉뚱한 쪽으로 진입하지 않아 3번 감사했고 목적지에 늦지 않게 도착해서 또 감사하다고 말하며 내렸다. 감사는 행복을 만든다. 이 초조하고 짜증났을 어느 날을 그저 평범한 에피소드를 기억하게 만든다. 아니, 감사한 날로 남게 한다. 근거는 없으나 왠지 세상이 내 편이라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평범하고 무난한 날들을 만드는 것, 흥분하거나 자책하고 화나는 일을 줄이는 것, 그것도 큰 행복이다. 행복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말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일 것이다.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어차피 겪게 될 일을, 어차피 겪게 될 일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마음 편하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도 무조건 나를 성장시키느라 악역을 맡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생각해버린다. 회사 인터넷 서버가 갑자기 다운돼도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생각하며 짜증과 우울함이 줄어든다.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고 짜증은 줄어들면 일상이 나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현빈 하면 배우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말하려는 현빈은 조선시대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다. 그녀는 평소 성품이 온화하고 예절이 바르며 검소한 생활을 하여 현빈이라 불렸다. 그녀는 세자를 낳은 후에도 후사가 없었던 중전을 위로하며 공경했고 자신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된 후에도 청렴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가난한 선비의 딸로 자라며 고생이 심했지만 매사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하고 마을 진사 지방과 혼사가 오가서 고생이 끝날 줄 알았지만 수해 때문에 결국 무산되어도 원망이 없었다. 그 뒤 수해로 인해 마을을 떠나게 되고
현빈은 신세를 지고 있던 양반 친척을 통해 정조의 후궁으로 발탁되어 예상치 못한 인생을 살았다. 감사는 겸손하면서 나오고 그것은 결국 이렇게 복을 부른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과 대처를 멍청하게 보는 이들도 있다. 어린 시절 존경했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행복감에 충만하여 의료봉사를 한 것으로 상상했었다. 우리의 이태석 신부처럼 말이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가 행복은 단지 좋은 건강과 나쁜 기억력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다는 자료를 보고 내심 실망했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는 보바리 부인으로 유명한 19세기 프랑스의 비평가이자 작가인 귀스타브 플로베르를 행복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 사람으로 지목한다. 이 플로베르는 행복해지려면 멍청하고 이기적이며 건강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하지만 멍청함이 빠지면 다 소용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행복을 그저 기분 좋음 정도로 정의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발전을 막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플로베르가 말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쾌락 상태로 봐야 한다. 이 쾌락 상태는 행복과는 다른 개념으로 현재에 만족하고 감각적인 것들을 즐기며 불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행복은 그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이다. 가족, 일, 건강, 사회에 대한 균형감을 갖고 일상을 살며 자신의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로베르는 행복할 때 뇌가 최상으로 작동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 사람들과 잘 소통하며 관계에 지향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 행복할 때 사명과 소명 의식의 확인으로 더 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다. 그 시작인 감사가 복을 부른다는 것 또한 몰라서 한 말이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멍청하거나 나태하지 않다. 그들도 밤을 새워가며 일한다. 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앞두고는 4시간 동안 화장실 가는 것을 참기도 하고 끼니도 거르며 일에 매달린다. 그들도 여느 사람들 못지않게 바쁜 일상을 살지만 마음가짐이 다르고 그로 인한 일의 과정이 다르다. 그들은 작은 일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을 줄 알기 때문이다. 이 현금 관리, 노후 관리에 신경 쓰느라 짜증을 내기보다는 오늘 만족스러운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듯이 나의 행복 관리를 위한 첫걸음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먼 훗날의 큰 만족감보다 사소한 것에서 매일매일 자주 느끼는 감사함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